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경찰에 나와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가운데 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 곳곳 전방위적으로 약물, 마약 사건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안감, 공포감도 정말 높아진 상태인데요. 마약 사건과 관련돼서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긴급 대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부 법승 형사 전문 변호사인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는 베트남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약 사건을 좀 초기부터 많이 좀 담당을 해왔고요.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마약 사건이 갑자기 늘어남으로 해서 저도 사실 업무량이 요즘 많이 너무나 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좀 개탄스럽기도 한 그런 또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일단 지금 보도가 이제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정리된 내용만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네, 이성균 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C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C씨의 이제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다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적용된 죄명을 살펴보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네. 향정 혐의입니다. 예.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 룸사롱에 대한 첩보 확인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앞서 경찰은 이 업소의 실장 C씨를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체포를 하고 구속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고요. 네네. C씨는 이번 마약 사건으로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3억 5천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네. 또 변화가 있겠지만 약물 검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 네. 다시 조사를 좀 정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일단 간이 검사 자체는 음성이 나왔는데요. 네네. 사실은 간이 검사 말 그대로 간이기 때문에 좀 거짓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어차피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모발과 소변에 대해서 이제 정밀 검사가 진행이 되고 모발을 통해서는 그 구간별로 좀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되면 투약 시기까지도 좀 측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사건이 진행 중인데 또 새로운 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또 문제가 됐죠. 네. 바로 이제 권지용 씨, 네.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이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권지용 씨인데요. 네네. 일단은 경찰에서는 배우 이성균 씨 사건과는 별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C씨, 그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 네. 이 지드래곤에 대한 이 마약 사건이 수사가 개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진술 자체의 첩보로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아무래도 마약 사건 그 현장을 검거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판매책이라든가 같이 투약을 했던 공범들의 진술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리니언 씨, 네. 감경, 예. 그래서 참고 진술을 해갖고서는 투약자나 관련된 공범을 진술할 경우에 네. 감경하는 감형 관련된 플리바게닝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검찰 측에서의 주장들이 언론화됐던 내용들도 봤는데. 네. 일단 경찰에서는 이제 두 건, 지금 말씀하셨던 두 명의 유명 연예인 사건이 별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성균 씨와 이제 권지용 씨 혐의가 이제 다르고, 자,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 다 아직 경찰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이제 둘 다 투약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약물의 종류가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알선책이든 공급책이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통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에서 현재까지 발표했던 내용들 기초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네네.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대마 그다음에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지금 필로폰이나 이런 류로 좀 추정은 되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약 혐의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네.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혐의 전체를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드러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실제 약물들 관련돼서 문제가 될 때 대마가 문제가 된다. 합성 대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약물에도 필로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통 처벌 형량들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 마약류 관리법이기 때문에 마약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과 그다음에 그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마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처벌 수위는 약한 수준이고요. 흔히 말하는 대마초가 대마에 해당하고요. 대마에는 또 뭐 대마 오일 같은 것도 있고 대마 카트리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합성 대마가 또 있는데요. 합성 대마는 말 그대로 대마를 좀 다른 약물과 합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훨씬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가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필로폰 같은 경우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고요. 마약에는 이제 뭐 코카인이라든가 아편, 뭐 헤로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약물의 강약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수입 행위를 하게 되면 똑같이 강력하게 처벌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수입하게 되면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데요. 대마를 수입하든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든 간에 수입은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마 오일이니 뭐 해외에서 허용되느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성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국내는 전부 다 엄금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수출입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신 거고요. 자,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주목해서 볼 부분이 마약 공급책이라는 부분 같은데요. 경찰에서는 이제 한 의사가 공짜 마약을 제공을 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도 이 공짜라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더 봤는데요. 아마도 제 추정하건대 의사가 본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처방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처방받은 마약을 무상으로 뭐 연예인 등한테 이제 제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의사 같은 경우 이게 일반적인 마약 판매 사범과는 조금 달라요. 의사는 마약 취급업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약을 취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면 당연히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소지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취급하거나 관리 자체는 괜찮은데 업무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오용, 남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처벌 형량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제 뭐 그 그러니까 마약류가 기재된 처방전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마약류를 직접 조제하거나 뭐 판매하는 경우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경찰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들을 좀 보면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제 유흥업소 실장과 이선균 지드래곤 관련된 마약 관련된 혐의점이 포착이 돼서 그 마약을 누가 공급했는지 찾아보니까 의사 A씨가 나왔다. 그래서 A씨가 대가 없이 이성균이나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을 일단 본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는 사실은 이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문직의 어떤 자격들을 다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제공하는 온상이 됐다. 이 점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마약류 사건은 하선, 그러니까 누가 사서 누가 투약했냐 이 부분보다는 누가 공급했나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마 사건 규모상 의사가 A씨 한 명만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공급책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수사가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현재도 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연예인들에 대한 휴대폰에 대해서 뭐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공급책이 추가로 있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만약 이 현재까지 다 보도 나왔고 경찰 혐의 사실이 이제 정말 사실이다라고 확인이 되긴다 한다면 이 마약을 제공한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상습성까지 같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의 2분의 1이 가중이 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집행유예,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사 면허도 당연히 취소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수구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